그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가 헐레벌떡 뛰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주방에서 막 뭐 준비하고 있었는데 들어와서 하는 말이 내가 이럴 줄 알았어,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막 이러더라고요. 프랜차이즈 지점을 제가 이제 인수를 해서 하게 됐는데 과정 속에서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거기 가맹을 내줬을 거 아니에요? 그 해당 지점에 가맹을 내줬으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매달 로열티를 받아가요. 매출의 몇 퍼센트를 받아가요. 제가 기억으로 그때 당시 3%였나?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가맹비를 받잖아요. 처음에 내줄 때. 여기는 어차피 가맹이 나와 있는 데니까 가맹비를 받냐 안 받냐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. 몇백만 원도 아니고 몇 천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 처음 시작할 때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게 물어봤어요. 이게 가맹비가 있냐 없냐. 그랬더니 가맹비는 없이 로열티만 내고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. 그리고 처음에 전 장사도 한 번 안 해본 그 학생이었던 친구가 장사 시작하게 되면서 두려움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. 저 나름대로 뭐 자신은 있었지만 그래도 모르는 분야에 뛰어드는 거니까. 그래서 그때 프랜차이즈 본사 실장이랑 뭐 대표님한테 많이 도와달라고 막 부탁도 하고, 가게가 오픈을 할 때까지는 얼굴을 한 3번 정도 보고 오픈하고 나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봤어요. 언제 보냐면 매출 찍어보러 오는 날, 얼마씩 받아가는 날만 얼굴 볼 수 있었어요. 지원이나 와서 교육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. 이 가게가 앞으로 잘 되고 안 되고가 그 사람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가 나오냐 안 나오냐, 예를 들어서 본인들한테 재료를 비싸게 사서 써야 되는데 싸게 쓰는 게 있지 않나, 이런 거 감시하는 거랑 매출 얼마 찍어보는 것만 그 사람들의 관심이었어요. 근데 원망할 그런 틈도 없었던 게, 일단 저는 잘 해야 되는 게 제일 관건인데 그 사람들 안 도와준다고 해서 제가 원망만 하고 앉아있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. 어찌됐건 장사를 6개월 하고 1년 정도 돼서 플러스가 되는 시점이 되니까 본사에서 와서 정말 그 거의 1년 만에 그 대표를 만나게 됐는데 와서 하는 말이 가맹비를 내래요. 정말 깜짝 놀랐죠. 아니 맨 처음에 시작할 안 내도 된다고 하지 않았냐, 그래서 시작을 했다 그랬더니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. 무슨 말이냐, 그때 그걸 내라고 했으면 나 이거 시작도 안 했을 거다 그랬더니 자긴 그런 말 한 적 없고 무조건 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. 그때 당시에 마음이. 아니 본인이 그런 거 없다고 해서 시작을 한 거고, 그리고 이미 가맹이 나와져 있는 지점에 무슨 가맹비를 또 내라고 하냐 그랬더니 그때 막 딴소리를 막 하기 시작하면서 무조건 내야지, 안 내면 이제 간판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. 그 간판 내린다는 게 그때 당시 어떻게 다가왔냐면 뭐 이런 거였어요. 한겨울에 길을 가고 있는데 외투를 벗어서 달라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. 옷을 벗어서 주고 나는 너무 추운 이 길을 혼자 걸어가야 된다는 그런 느낌? 프랜차이즈로 처음 식당을 시작해보니까 간판을 내리면 마치 무슨 일이 있을 것 같고 손님들이 안 올 것 같고 그런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근데 그 돈을 주기도 너무너무 싫었어요. 돈이 아까운 것도 있었는데 더 중요한 건 말 바꾸는 사람이랑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. 더 이상 관계되고 싶지 않았어요. 그 사람이랑. 처음에 분명히 아니라고 해서 제가 시작을 한 건데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돈을 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저는 그 사람과 상대하고 싶지가 않았어요. 그래서 일단은 낸다고 했어요. 하지만 돈을 좀 모아서 내겠다고 하고 제가 2달인가 3달 뒤에 며칠 날까지 낸다고 얘기를 했어요. 사실 저는 그때 낸다고 말은 했지만 낼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. 왜냐면 그 사람이랑 상대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고, 그런 사람이랑 계속 상대를 해봤자 저한테 득대기는커녕 손해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3개월 동안 무슨 준비를 했냐면 새로운 브랜드 로고랑 새로운 거래처, 그래서 메뉴판, 가게 안에 뭐 붙이는 뭐 이런 것들을 다 만들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그 가맹비를 준다고 한 그날, 그 바로 전날 저녁에 간판업자 불러서 간판 다 바꾸고 메뉴판 다 바꿔놓고 안에 있는 것들을 싹 다 붙이고 가맹비를 준다고 한 날 아침을 맞았죠. 그래서 그날 아침에 나와서 이제 장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가 헐레벌떡 뛰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주방에서 막 뭐 준비하고 있었는데 들어와서 하는 말이 내가 이럴 줄 알았어,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막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전 속으로 그럴 줄 알았으면 그러질 말았어야지, 왜 그러고 이런 일을 본인이 굳이 초래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. 뭐 몇천만 원이 지금도 작은 돈이 아니고 그때도 작은 돈이 아니지만 아무리 그러더라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본인이 한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뒤집으면서 안면몰수할 수 있는지,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랬을 수 있어요. 그때 당시 쌀국수 프랜차이즈가 한 10몇 호점까지 있었거든요. 본점에서 저희 지점이 상당히 가까웠고 점심시간에 늘 사람이 북적이는 그런 지점이니까 없어지는 것보다 있는 게 몇 달이라도 더 있는 게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. 본점 잘 되는 거랑 이제 뭐 누군가 가맹을 하려고 하면 본점 꼭 보여주고 근처에 있는 다른 가맹점 보여주면서 가맹 계약을 하기 위해서. 근데 그 기존에 있던 사장님이 안 한다고 했고 내가 물려받는다고 했는데 본인들이 가맹비를 내라고 했으면 내가 안 할 것처럼 보였는데 그래도 몇 달이라도 있는 게 본인들한테는 도움이 되니까 아마 그래 뭐 안 하고 그냥 해 라고 한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이게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배가 아팠던지 아니면
그때 그건 그거고 돈은 받아야겠다 생각을 했는지 말을 바꾼 거죠. 배신감도 많이 느꼈고 사회생활이라는 걸 처음 하면서 느꼈던 뭐 그런 배신감이었어요. 가맹을 총괄하는 실장이 있었는데 그 실장이랑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 기억도 생생해요.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, 그때 당시 아미가 호텔이었을 거예요. 그 호텔 커피숍에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. 분명히 그때 가맹비 안 내도 된다고 하지 않냐, 본인들이 거짓말했다, 미안하다, 근데 줘라 하면 제가 줄 수도 있다고 얘기까지 했어요. 근데 그 당시에 그 실장은 절대 그런 적 없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때 더 마음을 단단히 먹었거든요. 어찌됐건 오픈을 한 그날 프랜차이즈 본사 사장이 와서 그럴 줄 알았어 하고 가고, 저는 이제 장사를 했는데 장사를 하면서 좀 반신반의했어요. 그런 거 있잖아요, 브랜드가 있고 없고의 차이. 이게 간판이 바뀌어지면 사람들이 덜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였어요. 장사를 하고 보니까 손님이 더 많이 오는 거예요. 그때 생각도 그렇고 지금 생각도 그런데 아마 그 브랜드에 사람들이 좀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도 찾아오게 되는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장사가 그 프랜차이즈 간판을 달고 있을 때보다 더 잘 되게 되더라고요. 참 다행이었고, 저는 또 그때도 지하철에 나가서 전단지를 돌리고, 그때 당시 제가 돌린 전단지가 한 10만 장 정도 됐어요. 하루에 나가서 500여 장, 400장 정도 돌리면 한 200일에서 250일 정도 돌리면 다 끝나거든요. 근데 그게 주말 빼고 안 돌리는 날 빼고 하면 1년 이상 돌렸다고 볼 수 있죠. 어찌됐건 장사가 더 잘 되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또 이제 두 번째 재밌는 일이 생겨요.